마치 세븐스 씨가 도착했으니 오늘 수업을 시작하죠. 난 사부인청 무게 잡는 걸 잘 못해. 할아버지께서 검수를 가르치라고 부탁하셨으니 아는 건 다 가르쳐줄게. 에이, 잘 부탁해. 아, 그런데 검술 수업은 이제야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야? 연습하는 모습을 최소한 며칠은 지켜봐야 자질을 판단할 수 있거든. 사부가 보기엔 내 자질은 어떤 것 같아? 마치 세븐스 씨는 검술 재능을 타고난 것 같아요. 들었지? 사부들이 나더러 검술의 천재래. 그런 거겠지? 괜히 좋아했네. 빛날이 아니라 정말로 재능 있으니 안심해. 들었지? 나한테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잖아. 검술은 고된 수련이 필요해요. 검술을 닦기로 했으면 본격적인 수행 전에 이 고된 길을 버텨나갈 목적을 찾아야 하죠. 어떤 목적이든 괜찮지만 MMO에서는 안 돼요. 쉽게 말하자면 제자가 되는 과정은 수동적이었지만 배우는 과정은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말이지. 예전에 한 검술 고수와 동행하며 검술에 대해 토론한 적이 있어요. 그분은 제게 왜 그렇게 어린 나이에 검객의 길에 오르고 왜 검을 휘두르는지 물었죠. 오늘 첫 수업도 이 질문부터 시작할게요. 마치 세븐스 씨는 왜 검을 휘두르려 하나요? 검을 휘두르는 이유라. 그야 적을 쓰러뜨리기 위해서지. 다들 그렇지 않나? 그 검술 고수에게 왜 검을 휘두르냐고 물었더니 적을 죽이기 위해서 검을 휘둘러. 그게 다야. 라고 하더군요. 마치 세븐스 씨도 비슷한 말을 하는 걸 보니 정말 자질을 타고난 것 같아요. 환상극에서도 상대를 쓰러뜨리는 최상의 방법은 에너지 총을 사용하는 것이라는 비슷한 대사를 들은 적이 있어. 환상극에서 나오는 대엽은 검을 익히면 신체 능력을 극한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했어. 환상극을 꽤 많이 보셨군요. 만약 마치 세븐스 씨가 자기 개발을 목표로 한다면 검술을 익힌 후 검을 내려놓고 활을 다시 집어들어도 뭔가를 이루었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연경의 그 터무니없는 말은 들을 것 없어. 운니 아가씨는 어떤 고견이 있길래 그런 말을 하시는 건지. 마치 세븐스, 검술을 배우면서 구체적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어? 연무의식에서 어떤 등급이나 순위를 받고 싶다든가, 연경이나 나 또는 누군가를 상대로 이기고 싶다든가. 누구를 이기면 좋을까? 예? 다나? 히메코 언니? 웰트 아저씨? 특정 인물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좀 더 간단한 목표를 세우는 건 어때? 예를 들면 검으로 동시에 몇 명의 상대를 쓰러뜨릴 수 있는지. 10명은 상대해야지! 10명이나? 아, 사실 10명은 상대해야지는 환상극에서 나오는 대사인데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튀어나왔어.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난 마치 세븐스가 검술을 왜 배우려 하는지 알 것 같아. 무협 환상극 때문에는 아니죠.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아. 이 몸은 선주 환상극과 소설에 관심이 많다고. 난 활을 사용하는데 환상극에 나오는 협객들이 거의 다 검을 사용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검을 사용하는 협객이 되고 싶었어. 역시. 그게 무슨 대수야? 1000명의 독자 눈 속에는 1000개의 협객이 있는 법. 검을 들고 세상을 누비며 정의를 구현하는 협객이라 그것도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겠네요. 사부들께서 인정해줬으니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내가 사부를 모시는 예로 차를 올릴까 하는데 둘은 차를 받고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쳐주면 돼. 사부를 모시는 차예절이요? 손가락까지요? 처음이라고 이렇게까지 예의 차릴 필요가 있을까요? 부탁해. 환상극에서 흑백들은 사부를 다 그렇게 모셨단 말이야. 그것까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밀크티 사주는 걸로 하자. 밀크티 마시고 나면 열심히 검수를 배우기로 하고. 어때? 알았어. 자자자! 불야후를 향해 출발! 아, 어린 사장,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선주는 차 문화가 발달했고 손님을 환대한다고 익히 들었는데 설마 난 손님도 아니라는 거냐? 손님. 손님이라고 부르지도 마! 애초에 날 손님 취급도 안 했잖아! 분명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마시기 딱 좋은 차를 요구했는데 얼음장 같은 찬물이거나 입이 댈 정도로 뜨거웠지! 선주의 손님 적객 한번 대단하군! 게다가 차에서 흙탕물 맛이 났는데 그러고도 돈을 받겠다고? 사람을 업신여기도 분수가 있지! 그리고 어울리지도 않게 가게 이름이 불야후가 뭐야? 내가 나중에 선주 구정물이라고 쓴 간판을 보낼 테니 꼭 걸어놔. 그만! 너무하세요! 아이쿠야, 이번엔 또 어느 협객이신가? 이 몸으로 말할 것 같으면 바로 마치 세븐스! 아니야. 뭔가 멋이 없어. 대신 말해줘! 제가 바로 은하열차 검술 1인자예요! 그런 건 들어본 적 없어. 냉큼 꺼지시지. 스코트 씨, 저는 운기효의 영경이라고 합니다. 우리 전에도 만났었죠? 언행에 주의하시고 길거리에서 괜한 말썽 일으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나는 소비자로서 사장한테 차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을 뿐인데 웅기구는 이런 것도 규제하나? 이런 식이면 앞으로 은하의 관광객들이 선주에서 무서워 차나 마실 수나 있겠어? 정말 관광객으로 선주에 온 거야? 그럼 내가 관광객이 아니면 뭔데? 선주에 수감된 죄수라도 된다는 말이야? 어찌됐든 제 앞에서 어린 사장을 괴롭힌다면 이 검으로 매운맛을 보여줄 거예요! 하! 아이고 무서워라. 그따위 쇠붙이로 나를 죽이시려고? 쇠붙이라뇨! 이건 검이에요! 제가 선주 검수를 배우는 데 쓰는 거라고요! 검술 배우셔? 어쩐지 연극 배우처럼 차려입었다 했어. 선주인도 아닌 것 같은데 뭐하려고 검술을 배우시나? 만약 안도감이 필요하면 우리 컴퍼니 기갑을 사게 해주지. 퇴퇴퇴! 그딴 기갑은 공짜로 줘도 싫어요! 이런... 그럼 어디 한번 보여주시지. 얘들아, 이 촌놈들한테 맛 좀 보여줘라. 컴퍼니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부 선주에서는 길거리 싸움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박 컴퍼니! 싸움을 벌이면 그 보잘것없는 고차를 박살내버릴 테야! 와와와 진정하시지. 나도 이거 규칙을 잘 알아. 이들은 내 부하 직원인데 운송선 문제로 선주에 머물게 돼서 화가 잔뜩 난 상태야.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게 다 선주 탓이긴 하지. 찻집 일은 없던 걸로 치겠어. 하지만 우리 컴퍼니 보안 능력을 의심하는 건 그냥 넘어갈 수 없지. 이렇게 많은 고객이 지켜보고 있는데 컴퍼니의 위탁 운송 업무를 망칠 수는 없으니까 말이야. 그리고 허세만 가득한 무술을 한평생 배우느니 우리 컴퍼니의 민간용 기갑을 일찌감치 사는 게 좋을 거야. 며칠이면 네 사부를 때려눕혀 무릎 꿇게 만들 수 있을 테니까. 그런 식으로 선주 검수를 모욕하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어디 배짱 있으면 그 잘난 기갑으로 한번 덤벼보시죠. 뭐? 겨루시겠다.
마치 세븐스가 요청한 도전을 절대 거절할 수는 없지. 지금은 입만 살아서 모르겠지만 기갑의 위력을 맛보고 나면 사겠다고 애걸복걸할걸. 성급하긴. 내가 내기를 잊을 리 없잖아. 듣자니 마치 세븐스는 아직 입문도 못했다던데. 일단 나도 괴롭히지 않을게. 돌아가서 열심히 한번 배워봐. 15일 후 내가 방문할 테니 그때 우리 컴퍼니의 기갑과 겨뤄보도록 하지. 고작 15일? 좋아요! 네가 지면 사람들 앞에서 개처럼 멍멍 짖어야 할 뿐만 아니라 금조각선 거리 입구에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선주 검법은 개도 안 배워요라고 외쳐야 해. 아, 그리고 제자가 되는 것도 집어치워. 공손히 날 찾아오면 기갑 운전을 가르쳐 줄 테니까. 만약 제가 이기면요? 내가 널 스승으로 모실까? 싫어요! 나도 사람들 앞에서 개처럼, 아니 돼지 소리를 흉내내면서 바보 멍청이들만 사는 컴퍼니 기갑을 크게 외치고 운송선의 모든 기갑에 이 말을 붙일게. 돼지 울음소리로는 부족해요. 불야후의 어린 사장과 선주 검술에도 사과하세요. 문제 없지. 그 보잘것없는 쇠붙이로 날 이길 수만 있다면 말이야. 다들 들었지? 그럼 15일 뒤에 만나자고. 가자. 그 컴퍼니 녀석들은 만만한 상대를 골라 자기네 고처를 홍보하려는 거야. 선주와 컴퍼니가 상호 무역 계약을 체결했으니 함부로 행패를 부리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이 내기는 의외라. 어린 사장이 걱정되는데 빨리 가보자. 어린 사장, 괜찮아?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저희 가게가 외부 관광객에게 트집 잡히는 건 작은 일이고 저 때문에 마치 세븐스님이 대결을 하시는 건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마치 세븐스님께 정말 큰 폐를 끼쳐서 마음이 불편하네요. 아니야, 괜찮아. 능력이 있든 없든 불의를 보면 도움을 주는 건 당연한 거지. 힘만 믿고 거들먹거리는 그런 놈들은 혼 좀 내줘야 해. 마치 세븐스님의 말투나 강한 의협심은 환상극이나 소설에서 나오는 멋진 톱객 같아요. 몽냥 마치 세븐스님한테 푹 빠졌어요. 협객은 무슨... 사부께 차를 올리려고 불야후에 오신 거죠? 괜찮으시다면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아니, 지금 내 머릿속은 온통 검술을 배우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찼어. 저기, 차 예절은 다음으로 미뤄도 될까? 그럼요. 다만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그 내기 이길 자신 있으세요? 내가 질 리가 없잖아. 보아하니 아무 생각도 없었나 보네. 이런 대결도 괜찮은 것 같아. 마치 세븐스한테 해보라고 하는 거지. 열심히 수련만 한다면 컴퍼니 고철 따위는 이길 수 있을 거야. 열심히 수련하기만 한다면요. 사부, 내 마음속에서 투지가 활활 불타고 있어. 검술을 잘 배워서 그 녀석을 단단히 혼내주고 말 거야. 내가 가장 신뢰하는 건 너야. 내가 검술을 잘 배울 수 있게 조교로서 감독해줘. 이렇게 했는데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절대 남 탓하지 않을게. 다들 빨리빨리 움직이자고. 돌아가서 검술을 배워야지. 컴퍼니 녀석들이 15일 후에 찾아온다고 했으니 이 몸은 반드시 그 전에 검술 고수가 되어야 해. 오랜만에 고수가 되는 건 좀 어려울걸? 운리사부! 기세가 꺾이면 안 된다고!
기세만으로는 작심삼일밖에 못해. 철저한 계획이 있어야 이어나갈 수 있지. 걱정 마. 전문 조교에게 수업 준비를 부탁했으니 문제 없을 거야. 그만큼 믿으니까. 사부들이 난 못 믿더라도 넌 믿어야지. 검수를 배우려는 열정이 정말 대단하네요, 마치 세브스 씨. 게다가 구체적인 목표까지 생겼으니 예상치 못한 수확을 얻었군요. 악당을 물리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영웅 협객이 되고 싶다면 자신을 향상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지름길이 없다는 것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속 깊이 새길게. 그렇다면 사부로서 제안할 게 있어. 말해! 앞으로 15일 동안 3번의 단계별 시험이 있을 건데 우리의 시험을 통과하면 컴퍼니 고철 따위는 아무것도 아닐 거야. 하지만 통과하지 못하면 그럼 운니 아가씨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는 것을 뜻하니 무리하지 말고 제때 포기하는 게 낫겠죠. 내가 아니라 네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건 아니고? 알아! 제자가 이기면 사부도 같이 영광을 누리고 제자가 패배하면 사부도 함께 망신당한다는 거 환상극에서 봤어. 선주는 강호처럼 그런 걸 따지진 않아. 마치 세븐스가 다칠까봐 걱정인 거지. 하지만 마치 세븐스 씨가 열심히 검수를 익혀 시험에 통과하면 우리도 안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의 원래 주제로 돌아가 보자고요. 마치 세븐스 씨는 이제 검을 휘둘러야 할 목적을 찾으셨죠? 협객이 되기 위해 검을 휘두를게. 불의를 보면 서슴없이 검을 뽑아 도와주고 악당들이 나만 보면 혼비백산에서 주량랑을 치게 하고 싶어. 그럼 그 점을 명심하고 열심히 배워봐. 본격적으로 검수를 배우기 전에 조교 선생? 넌 왜 아무 말도 없는 거야? 조언 좀 해줘. 무협 소설에서 나오는 기현을 말하는 거야? 나는 뭘 만나려나? 어떤 기현이든 좋아.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자고. 날 잘 감독해줘. 열명도 해치울 수... 오늘 훈련은 여기까지 하자. 소화할 시간도 필요하다. 우주별 참격 유리대검에 한 걸음 더
이름은 나. 어떻게 하지? 오늘도 수확이 적지 않네. 아휴, 정말. 이 몸이 나. 네 의견이 궁금해. 아주 좋아요. 오늘은 첫 번째 시험으로 기본기를 보는 날이에요. 알아? 기본기가 탄탄해야 안정적으로 싸울 수 있다. 맞지? 네가 말한 건 권법이지만 뭐 비슷하긴 해. 기본적인 체력이 없고 힘을 쓰는 방법을 모르면 복잡한 초식을 익힐 수 없어요. 마치 세브스 씨, 매일 검을 휘두르는 훈련은 기본기의 일부예요. 민첩하게 휘두르고 사뿐하게 찌르고 날카롭게 내리쳐야 하고 또 부드럽게 패야지. 알아. 마치 세브스도 네 잔소리를 싫어하잖아. 아, 난 사부의 잔소리를 싫어한 적 없어. 마치 세븐스 씨가 초보자라서 구결을 더 강조한 거예요. 운니 아가씨를 예로 들자면 타고난 재능은 뛰어나지만 기본기를 게을리해서 검만 번지르르한 무예 실력을 지녔죠. 아니, 불똥이 왜 나한테 튀어? 회엄 장군께서 운니 아가씨의 단점을 지적 안 해주시던가요? 너희 장군은 전투할 때 참새처럼 훌쩍거리지 말라고 안 가르쳤나 보지? 며칠 동안 마치 세븐스 씨도 기본기를 많이 배웠으니 시험을 볼 때가 됐어요. 마치 세븐스, 쌍검을 꺼내들고 전투를 준비해. 일정대로라면 오늘 시험이 있지? 난 준비됐어. 새로운 토식을 또 배웠어. 언제 한번
거 맞지? 잘했어. 합격이야. 아싸! 빨리 축하해줘. 다 사부들이랑 조교 선생 덕분이지. 내가 지금 스코트 씨랑 싸우면 어느 정도 승산이 있을까? 마치 세븐스 씨는 원래 타고난 무술 재능이 있고 실전 경험도 많은 데다가 저와 운니 아가씨에게 검술까지 배웠으니 지금 컴퍼니 기갑에 도전하면 아마도 승산 없어. 맞는 말이에요. 가능성이 조금도 없어? 저기, 내가 자만할까봐 일부러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지? 사실 난 칭찬할수록 더 잘하는 스타일이라고. 검술 훈련을 독촉하려고 아무 말이나 막 하는구나? 너 진짜... 원래는 취미 속성 반쯤으로 생각하고 마치 세븐스를 가르쳤는데 지금은 제자를 가르치는 성취감이 이런 거구나 하고 느껴져. 아, 운니 아가씨는 이제야 그걸 느끼셨나요? 마치 세븐스 씨, 걱정 말아요. 저는 줄곧 열심히 가르쳐줬으니까요. 이간질하지 마! 내가 마치 세븐스에게 가르친 모든 초식은 주면 검술에서 오랫동안 검증을 받아온 기술이라고! 마치 세븐스 씨, 15일은 검술을 배우기에 너무 짧은 시간이니 이번 시험의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기본기를 계속 꾸준히 연습하길 바라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승산이 있어요. 경원 장군께서는 매번 검술 시험이 끝나면 공조사에 절 데려가서 검을 보수해 주셨어요. 그러니 그동안 노력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오늘 저도 장군님을 본받아 마치 세븐스 씨를 데려갈게요. 고마워, 연경사부! 제대로 알아봤어? 네, 그 여자도 은하열차의 무명객인데 실력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아, 스코트 담당자님, 이번 내기는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요? 리스크가 있으면 좀 어때서? 전략 투자부에 높으신 분들을 봐. 리스크가 없는 사업은 쳐다보지도 않잖아. 실력을 감췄다가 불의의 일격을 가겠다 이건가? 너 근처에서 최고의 기갑을 가져와. 네, 창고에 있는 기갑을 검색 중입니다. 15일 속성반으로 가르친 제자가 얼마나 강한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고. 이 초식까지 익히다니 역시 이 몸이야. 오늘은 어떤 우연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까?
오늘은 어떤 우연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까? 오늘도 수학이 적지 않네. 아휴, 정말 고생. 오늘은 두 번째 시험을 보는 날이야. 내가 시험관을 맡을 거고 기습 공격으로 적을 물리치는 능력을 테스트할게. 검에는 정해진 형태가 없다고 할아버지가 그러셨어. 이 넓은 세상 곳곳에 검이 있고 곳곳에 검술 초식이 있다는 뜻이지. 단기간에 적을 무찌를 능력을 키우려면 저열기가 필요해. 절기라면 내가 이미 화염차를 준비해놨어. 네? 금조각상 거리의 화염차를 말하는 건가요? 맞아! 어떤 환상극에서 봤는데 협객이 화염차를 마시더니 꽐라처럼 비틀거리며 희한한 직업 무술로 부친의 원수를 죽였어! 좋은 예시네. 그럼 마치 세븐스는 치검에 대해 잘 알아? 아니, 하지만 이 화염차를 마시면 알게 되지 않을까? 마치 세븐스 씨, 환상극과 현실은 다른 거예요. 맞아. 강호에서 많은 걸 배웠지. 마치 세븐스 씨가 요즘 곳곳을 돌아다녔다던데 그곳에서 배운 재간을 어느 정도의 검술 초식으로 변화시킬지 기대되네요. 마치 세븐스, 이번 상대는 컴퍼니의 기갑과 비슷해. 쌍검을 꺼내 전투를 준비해봐. 일정대로라면 오늘 시험이 있지? 난 준비됐어. 핫! 그리자! 받아라! 정말 힘들어. 희한한 재간이네요. 그걸 자연스럽게 검술에 녹여냈으니 마치 세븐스 씨만의 절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운니 아가씨가 부추기는 바람에 마치 세븐스 씨가 여기저기 놀러 다니는 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는데 제 기우였네요. 아직도 입만 살았네. 가르쳐줘서 정말 고마워. 그럼 나 시험에 합격한 건가? 그럼
이루는 법이 어딨어? 이번에는 겸손 떨지 않을래. 내가 생각해도 정말 많이 발전했거든. 장군께서는 예전에 제게 검을 배울 땐 스승을 가리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운기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강호의 예술가나 이방인도 스승이 될 수 있죠. 사실 예전에 게네빈 씨가 제 검을 삼킨 적이 있는데 그런 건 검술 수련으로는 배울 수 없는 능력이었어요. 마치 세븐스, 네 생각에 지금은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고 봐? 30? 아님 40%? 사람 하기에 달렸지. 맞아, 촉이 장난이 아닌데. 방금 시험에서 알 수 있듯이 기술을 완벽히 익히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 그래도 벌써 이만큼 할 수 있는 것도 대단하니 오늘은 내가 밀크티 살게. 좋아. 무명객의 검술 수련 진도에 대한 보고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다른 업무는 없습니까? 뭐? 지금 나를 비꼬는 거야? 그게 아니라 저한테 시킬 다른 업무가 없냐는 말입니다. 어린 여자애가 검술을 배우는 것만 감시하고 있으니 시간 낭비인 것 같아서 컴퍼니에 미안하기도 하고요. 시간 낭비라고? 넌 지금 스타피스 컴퍼니의 신뢰성과 엠버로드의 영광을 지키는 거라고! 마치 세븐스가 벌써 검으로 공주사의 금조각상을 격파했다고? 하, 그래봤자 컴퍼니 기갑은 선주의 금조각상 따위와는 차원이 달라. 당장 가서 기갑을 더 두껍게 보강해! 그 보잘것없는 세부치로 우리 컴퍼니의 최첨단 기술에 도전하려 하다니! 기갑은 이미 충분히 두터운 상태입니다. 부족해. 더 추가하라고! 내 망신이 곧 컴퍼니의 망신이고 엠버로드의 망신인 거야! 알겠어! 예! 오늘은 어떤 우연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까?
여기까지 하자. 소화할 시간도 오늘은 어떤 우연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까? 마치 세브스 씨, 시험 보기 전에 알려드릴 일이 있어요. 스코트 씨가 도전장을 보내왔어요. 스코트 씨가 준비를 제대로 했더군요. 일찌감치 지영사에 연락해서 무술 교류 행사 허락을 신청받았어요. 대결 장소로 금조각상 거리를 선택한 걸 보니 그가 그곳과 꽤 인연이 깊은 것 같아요. 하지만 관례에 따르면 도전장을 받아도 도전을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러면 졌다고 인정하는 거잖아. 난 수락하고 말겠어. 그 전에 마치 세븐스 씨에게 마지막 시험이 남았어요. 바로 수료 시험이에요. 나도 깜짝 놀랐어. 진정한 수료라고는 할 수 없지. 다만 이번 시험 상대는 마치 세븐스의 사부 연경이야. 장군께서는 제게 검수를 가르치실 때 중요한 단계마다 몸소 저와 대련하며 실력을 테스트해 주셨어요. 사부가 자기 제자의 장단점을 가장 잘 알기 때문이지. 연경 사부, 너랑 겨루면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그건 해봐야 알겠죠. 상대가 저라서 겁나세요? 마치 세븐스, 쌍검을 꺼내 자세를 갖춰. 곧 시작할 거야. 마지막 시험인데 아직도 좀 긴장돼. 마치 세븐스, 화이팅, 화이팅! 새로운 초식을 또 배웠어. 언제 한번 시도해봐야지. 더 버텨! 좌총령 500호 탄수화물을 줄이자. 받아라. 부탁을 저버리다니. 잘하셨어요. 지금까지 버텼으니 합격이에요. 맞는 말이야. 근데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 빨리 칭찬해줘. 사실 난 연경사부를 이기지 못했어. 마치 세븐스, 지금의 네 검술이라면 컴퍼니의 기갑이 와도 분명 이길 수 있을 거야. 나도 그럴 자신 있어. 돌이켜보면 검술보다 더 중요한 수학도 있는 것 같지 않아? 그동안 사부들에게 검술을 배우고 많은 일을 겪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소중한 경험을 했어.
이건 전부 마치 세븐스 씨 검술 실력의 자양분이 될 거예요. 운니 아가씨가 말했듯이 이 넓은 세상 곳곳에 검이 있고 곳곳에 검술 초식이 있죠. 맞는 말인 것 같아. 이제 스코트 씨를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네 조언을 받고 싶어. 좋아, 다 생각이 있어. 연경은 악당을 물리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영웅 협객이 되고 싶다면 자신을 향상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지름길이 없다고 말했었지. 마치 세븐스, 마음속에서만 상상하던 영웅 협객에 더 가까워진 것 같아? 당연하지. 내가 상상하던 영웅 협객은 분명 이렇게 했을 거야. 여러분, 스코트 씨가 도전장을 보냈다던데 마치 세븐스님이 이기려면 저희가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고마워요. 구마도구 사용법을 가르쳐줘서 벌써 많은 도움이 됐는거려? 덕분에 검술 초보자인 저도 컴퍼니 기갑을 쓰러뜨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별 말씀을요. 오히려 제가 마치 세븐스님에게 감사해야죠. 스코트라는 놈은 예전에 저 친구한테 혼쭐 나지 않았나? 그런데 감히 또 돌아와? 인간은 교훈조차 배우지 못하는 멍청한 존재인 건가? 그건 아니에요.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걸려도 늦지 않다는 속담이 있지만 스코트 씨는 소인배라서 남과 원수지면 호시탐탐 복수할 기회만 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겨도 뭔가 찝찝할 것 같아. 나도 잘 모르겠어. 이해해. 스코트처럼 앞뒤가 꽉 막힌 녀석은 아무리 혼내도 교훈 따위 받아들이지 못할 거야. 진심으로 승복하지도 않을 거고. 그럼 승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 몸이 말하지 않았나? 너희는 지금 스코트에게 너무 질질 끌려가고 있어. 녀석이 기갑과 검의 대결을 요구하니 바로 동의했어. 이기면 어쩌고 지면 어쩌자는 것도 동의했지. 이건 스코트가 조직한 운동회에 참여한 거나 다름이 없으니 이겨도 찝찝하다고. 한 수 가르쳐주지. 날 믿는다면 우리 세양 일족의 능력을 보여줄게. 곽향, 봉인 불어봐. 빙의로는 부족하니 녀석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 파고들 거야. 잠시만 기다려. 이 몸이 스코트를 개과천선하게 만들어서 진심으로 승복하게 해줄 테니까. 그럼 너희 속이 한결 후련해질 거야. 역시 꼬리님이야. 이게 누구야? 우리 여협 마치 세븐스 아니신가? 피하지 않고 당신의 도전장을 받아 당당하게 대결하러 왔어요. 너희 참 못돼 처먹었더군. 정정당당한 대결에 공갈 편지는 왜 보냈어? 그런다고 내가 두려워할 줄 알아? 공갈 편지라뇨? 무슨 공갈 편지야? 기침이 떼지 마. 너희가 몰래 내 주머니에 넣었잖아. 약자를 괴롭히는 오만무례한 대죄인 린던 스코트. 당신은 뒤틀린 권력욕을 무고한 사장에게 풀었으며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선주 검수를 모욕했다. 우린 당신 입으로 모든 죄를 자백하게 할 것이며 뒤틀린 당신의 욕망을 불식시킬 것이다. 글씨도 꼬불꼬불. 읽어주지 않았으면 무슨 내용인지도 몰랐을 거야. 이제 죽고 싶어 환장했나? 방금 누가 말했어? 아무도 말 안 했어요. 잘못 들은 거라고요. 그래, 됐고. 마치 세븐스,
개처럼 재질 준비나 해. 그녀가 검을 뽑는 것도 보지 못했고 시간이 정지된 것 같이 푸른 섬각만 내 눈앞에서 번쩍인다. 순간 어린 시절 바닷가에서 바다 저편을 바라보다가 짙은 안개 뒤로 어렴풋이 푸른 불빛을 봤던 기억이 떠올랐다. 나중에 알았지만 거긴 그 소녀 락슈미의 집이었지. 집에 푸른색 불을 켜다니 정말 이상한 집이네. 왜 갑자기 이런 기억이 떠오르지? 이런 게 주마등인가? 설마 나... 여기가 스코트의 내면 세계로군. 이 녀석의 가장 뒤틀린 욕망을 찾아야겠어. 스코트! 당장 나와! 스코트 아버지인가 보네. 인간들은 항상 어린 시절의 상처는 평생을 거쳐 치유해야 한다던데 스코트도 예외가 아니겠지. 아빠, 주말인데 왜 소리를 지르세요? 늦잠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게으른 녀석! 지금이 몇 시인데 늦잠이야! 내가 신용 포인트도 자유시장도 보이지 않는 선도 늦잠 따위 자지 않을 거라고 누누이 말했잖아. 됐다. 이 얘긴 나중에 하지. 방금 페파나 부모님이 왔다 갔어. 페파나가 플라이볼을 치다가 다리를 다쳤는데 네가 병원까지 여보다 줬다며. 아들의 단짝 친구 아버지를 만나고 싶었다구나. 스코트 이 녀석 어릴 때는 제법 착했네. 얼빠진 자식! 너와 페파나는 플라이볼 팀의 주장자를 놓고 경쟁하는 사이잖냐. 라이벌과 어설픈 우정놀이나 하면서 병원까지 의붓다 줘. 네가 그렇게 배려심이 있는 놈이었냐? 린던 스코트! 우리 스코트 가문의 문장은 외로운 늑대고 가훈은 적도 친구도 없다. 사냥감만 있을 뿐이라고 몇 번을 얘기해. 그런데 사냥감을 병원까지 의붓다 줘? 이런 집안에서 자라다니. 알고 보니 스코트도 불쌍한 녀석이었군. 오해예요, 아빠. 제가 일부러 부딪혀서 걔 다리를 부러뜨렸어요. 제가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으면 사람들이 절 의심했을 거예요. 뭐? 그런 거였군. 스코트, 아빠가 다짜고짜 혼내서 미안하다. 사과하마. 괜찮아요. 전 아빠를 제일 사랑하니까요. 참나, 정말 그 아비의 그 아들이군. 가장 뒤틀린 욕망은 여기에 없을 것 같군. 스코트 씨, 당신은 거액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함께 가시죠. 잡혀가다니 꼴 좋군.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하나만 물읍시다. 누가 저를 고발했습니까? 내부 고발이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내부 고발이라. 이 사건에 관련된 자들은 동기가 없거나 증거가 없을 텐데 대체 누구죠? 아버지, 저예요. 제가 고발했어요. 스코트, 네가 날 팔아넘긴 거였군.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가족애로군. 네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내가 졌다. 아버지, 날 밟고 더 높은 곳에 날아오르렴. 스코트, 넌 집안의 자랑이자 진정한 외로운 늑대란다. 아빠는 이런 네가 자랑스러워. 아버지의 가르침을 명심할게요. 이 녀석의 어린 시절은 완전 구제불능이군. 녀석의 가장 뒤틀린 욕망은 여기 없겠어. 스코트, 내 절친 스코트. 나 타타리온으로 발령받았어. 퇴근하고 같이 한잔하자. 이런 놈에게도 친구가 있다니 놀랍네. 이곳에서 녀석을 개과천선시킬 계기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 타타리안? 거긴 변방 요새함이잖아. 너 요즘 업무 실수라도 했어?
날 전출시킨 장본인이 너지? 우리 팀에서 이런 수작을 부릴 사람은 너밖에 없어. 역시 스코트다운 짓이군. 어쩔 수 없었어. 네 자리가 너무 탐났거든. 단순히 지기가 탐나서는 아니잖아. 락슈미도 연관이 있는 거겠지. 앞으로 아무도 너와 경쟁하지 못할 거야. 락슈미? 짙은 안개 뒤로 어렴풋이 보이던 파란 불빛. 스코트 마음을 사로잡은 여인인가? 그녀에게 잘해주겠다고 약속해줘. 당연히 그래야지. 아샤바트, 안심하고 타타리온에 부임해. 네 대신 락슈미를 잘 돌봐줄 테니까. 가장 뒤틀린 욕망은 여기에도 없겠군. 스코트 씨, 우리가 알고 지낸 지 얼마나 됐죠? 한 7, 8년 정도? 그건 왜 물어봐요? 오랫동안 같이 일했는데 고향이 가까웠다는 걸 이제야 알았네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평소에 컴퍼니에서도 이런 얘기를 나눌 기회가 없었잖아요. 이 인간 쓰레기가 의외로 순정파였잖아. 그동안 마음에만 담아두고 못했던 말이 있는데 저 좋아하죠. 그렇게 훅 들어오면 어떡해요? 오, 좋아, 스코트. 그런 돌직구 아주 마음에 들어. 네, 스코트 씨와 사귀고 싶어요. 스코트, 드디어 네 놈의 약점을 잡았다. 드디어 그쪽 약점을 잡았네요. 뭐? 방금 한 말 다 녹음했어요. 우리 부서는 사내 연애를 금지하는데 내가 이 녹음을 공개하면 당신은 더 이상 나와 담당자 자리를 놓고 경쟁하지 못하죠. 악질. 사실 전 스코트 씨의 이런 모습이 가장 좋아요. 이 여자도 만만치 않아. 알았어요. 스코트 씨에게 승진을 양보할게요. 하지만 언젠가 제가 같은 방식으로 당신을 이기면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그럴 수 없어요. 저는 한 마리의 외로운 늑대니까요. 이 녀석 완전 철벽이네. 한 마리의 늑대인가? 아니지, 저건 스코트 본체야. 녀석 뒤에 있는 왕관이 바로 가장 뒤틀린 욕망일 거야. 드디어 네 영혼 깊숙한 곳에 들어왔다. 넌 정말 구제불능이니 내가 네 뒤틀린 욕망을 앗아가겠어. 누구냐? 내 마음 깊숙한 곳에는 어떻게 들어온 거야? 이 몸이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는 거야. 네 허락 따윈 필요 없어. 아무래도 쓴소리 한마디 해야겠다. 네 과거를 봤는데 네가 출세를 위해 한 짓을 보면 사람도 아니더군. 난 스코트 가문의 자랑이고 인정받은 외로운 늑대야. 성공해서 인생의 정점에 오르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그래서 정말 행복했고? 뜬구름 같은 신용 포인트를 위해 가족, 우정, 사랑을 저버리는 게 옳은 선택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봐. 아, 나는 행복한 걸까? 나 정말로 행복한 걸까? 나는 너무 행복해.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너는 상상하지도 못할 거야. 감정을 저버렸다고? 순진하긴. 감정이 다 무슨 소용이야? 감정이 내 식판에 담긴 햄이나 내 잔에 담긴 와인이 되어주길래, 아니면 내가 운전하는 우주선이나 살고 있는 호화주택이 되어주길 해. 감정으로 신용 포인트를 바꿀 수나 있고, 대답 좀 해보지. 감정과 달리 신용 포인트로는 뭐든 할 수 있어. 신용 포인트만 많으면 원하는 친구는 얼마든지 사귈 수 있다고. 이 녀석 완전 구제불능이군. 다른 방식으로 상대해야겠어. 나는 내 피 같은 돈을 감정이라는 무의미한 일에 쓰지 않아. 나는 한 마리의 외로운 늑대이자 스코트 가문의 외로운 늑대니깐.
내 눈엔 오직 사냥감만 있어. 좋아, 외로운 늑대 스코트. 이 몸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줄게. 우리 화해하지 않을래요? 스코트 담당자님, 왜 그러시죠? 방금 마치 세븐스가 검을 휘두르니 파란빛을 뿜는 물체가 스코트 담당자님 몸에 들어갔어요. 그러곤 제자리에 서서 중얼거리시던데 괜찮으세요? 이봐, 마치세부스, 스코트 담당자님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나? 아무것도 안 했어. 내 탓하지 마. 꼬리님, 스코트 씨를 어떻게 했나요?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이 몸은 단지 녀석의 가장 뒤틀린 욕망을 빼앗았을 뿐이야. 이제부터 잘 보라고. 스코트 씨의 모습이 이상해요. 꼬리님, 정말 그를 개과천선하게 했나요? 나도 처음 해보는 거라 효과가 어떤지는 모르겠어. 이런 녀석까지 개과천선하게 하다니. 꼬리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 몸의 능력은 너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대단하지. 저기 봐, 시작했다. 스코트 담당자님, 왜 그러세요? 스코트 담당자님, 정신 좀 차리세요. 꼬리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뒤틀린 욕망이 사라졌으니 녀석은 지금 진정으로 외로운 늑대가 되려 하는 거야. 당연하지. 이 몸이 녀석의 뒤틀린 마음을 빼앗아버렸거든. 스코트 담당자님, 왜 날 물어요? 도망쳐! 담당자님이 미쳐서 사람을 물어뜯고 있어! 저는 꼬리님이 제 몸에 빙의해서 비범한 세양 검법을 보여주실 줄 알았는데 전에 말했지만 이 몸은 폭력적인 세양이 아니야. 밀크티가 땡기네. 훈련이 끝나면 마시러 가자. 오늘은 어떤 우연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까?
오늘은 어떤 우연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까? 오늘은 어떤 우연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까?
오늘은 어떤 우연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까? 스코트 씨와의 대결이 바로 코앞이야. 내가 널 왜 찾아왔게? 여기에 저하고 마치 세븐스 씨 그리고 이분만 있으니 뻔하지 않나요? 마치 세븐스 씨가 결투전이라 긴장한 것 같네요. 해놀이 한두 판 하면 긴장이 풀릴 거예요. 저기 사실 내가 요즘 너랑 같이 다니면서 깨달은 게 많아. 가령 스코트 씨를 검술만으로 이기는 건 부족하다는 그런... 스코트 씨가 사과하긴 하겠지만 진심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낄까? 그저 결과에만 승복하겠죠. 그 사람이 사과하든 돼지 울음소리를 내든 다 진심은 아닐 거예요. 맞아. 순전히 복수를 위해 결투 장소를 금조각상 거리로 정한 거야. 일리가 있어요. 제가 참견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지만 같이 생각해 볼게요. 응! 전에 금조각상 거리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해봐. 일을 좋아하는 게 일종의 병이라면 스코트 씨는 중환자실에 누워 있어야 할 수준이에요. 그냥 좋아하는 건 괜찮지만 사회에 해악을 끼치면 안 되죠. 제안할 건 없고 평가할 건 있어요. 스코트 씨는 일 중독자라는 게 문제란 거죠. 마치 세븐스 씨, 같이 스코트 씨를 만나러 가보죠. 어? 이게 누군가? 우리 여협 마치 세븐스 아니신가? 옆에는 누구? 결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스코트 씨와 잠시 얘기 좀 나누고 싶어요. 하! 네가 누군데 나랑 얘기를 나누겠다는 건데? 선주인들은 하나같이 다 제멋대로군. 절 몰라봐도 괜찮아요. 소개 부탁해요. 맞아요.
못 믿겠으면 회복사에 가서 저에 대해 물어보세요. 회복사 점술가라면 별거 아니네. 나는 스타피스 컴퍼니 담당자라고. 네가 나보다 부하 직원이 많아? 아니면 신용 포인트를 나보다 많이 벌어? 딱히 대단한 것도 없잖아. 당신은 나이 먹을 만큼 먹어놓고 훈내기 직장인처럼 일을 사랑한다는 명목하에 거의 모든 시간을 업무에 투자하고 있잖아요. 입 다물어! 항상 객관적인 척 관객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며 막말을 쏟아냈어요. 그래야 언제든지 자신과 관계없다는 입장을 유지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만해! 날 알지도 못하면서 그 입 다물어! 모든 걸 꿰뚫어 본 것처럼 굴지 마! 말 한마디로 스코트 씨를 경노하게 하다니 대단해. 하마터면 말려들 뻔했군. 오늘은 원래 결투를 하러 온 거지 너랑 논쟁하러 온 게 아니야. 격렬한 전투 중이나 마찬가지네. 바로 이 기세야. 쇳불은 단 김에 빼냈어. 대답해보세요. 컴퍼니가 스코트 씨 집인가요? 당연히 내 집이지. 컴퍼니에 내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데. 네가 컴퍼니에 대해서 몰라서 그러나 본데 인재 경력부 동료들은 컴퍼니를 집보다 더 따뜻한 곳으로 만들어준다고. 곰곰이 생각해봐요. 스코트 씨는 컴퍼니를 집으로 여기는데 컴퍼니는 스코트 씨를 가족으로 여기나요? 그리고 스코트 씨는 컴퍼니를 사랑하는데 컴퍼니는 스코트 씨를 사랑할까요? 컴퍼니가 나를 사랑하냐라. 아니, 컴퍼니가 사람도 아닌데 날 사랑해서 뭐해? 그러니까 컴퍼니는 스코트 씨 집이 아니에요. 자신을 더는 속이지 말아요. 티어 포인트의 말단 직원들도 컴퍼니의 기술과 자산을 떠올리면 절로 어깨가 당당해진다죠.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컴퍼니의 모든 업적과 부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당연히 상관이 있지. 그럼 말해봐요. 컴퍼니가 지금까지 이룬 업적 중에 어떤 점이 스코트 씨와 관련이 있죠? 금조각상거리 업무에 참여했었고 이번 컴퍼니 운송선도 책임지고 있어. 내 업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다고. 할 말 있으면 그냥 해. 빤히 쳐다보지만 말고. 그때 당신이 떠난 후 금조각상거리의 업무는 훨씬 잘 추진됐어요. 지금 당신이 맡은 운송선, 과연 당신이 없으면 안 될까요? 금조각상거리는 의외였어. 컴퍼니가 내 말대로 했으면 진작에 손에 넣었을 거야. 그리고 이 운송선은 나 없이는 절대 안 돼. 매년 컴퍼니에 입사하고 퇴사하는 사람이 한나이트 시티의 전체 인구보다 더 많다던데요. 당신이 없어도 얼마든지 또 다른 스코트가 그 자리를 메꿀 거예요. 새벽에 하는 휴대폰이 유달리 재밌고 아침잠이 유달리 달콤하죠? 그깟 월급 때문에 맨날 상사의 무시와 비난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만해!
출근을 제외한 삶을 생각하면 머릿속에 두 글자밖에 떠오르지 않겠죠? 그건 바로 잔업! 제발 그만하란 말이야. 제 직업 철학에 따라 사실 당신은 중요하지 않아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오히려 당신은 매우 중요해라고 말하고 싶죠. 직장인인 당신은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 충분히 자부심을 가져야 해요. 나는 내 삶이 전혀 없어. 사실 당신도 삶의 템포를 늦출 수 있어요. 찻잎, 찻물, 차 문화부터 알아가면서 새로운 취미를 만들고 완전히 새로운 생활 방식을 경험하는 거죠. 차에 관심 없는데? 취미는 만들면 돼요. 삶의 즐거움을 음미하는 법을 배우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당신은 잘난 척하면서 남을 무시하지만 정작 자신의 삶을 누릴 시간도 없고 공감 능력도 없으면서 존중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기만 하죠. 컴퍼니가 준 신분에 의지하면서 자신감을 쌓으려 하고 있어요. 행복하시나요? 으아, 너무 잔인해. 나도 열심히 살아왔고 평범한 사람이라고. 너는 그런 말을 뱉으면서 내가 안쓰럽지도 않아. 저도 평범한 사람이니 당연히 안쓰럽죠. 스코트 씨, 이제 평범한 사람들의 세계로 돌아온 걸 환영해요. 분야 후의 어린 사장이 왜 힘들게 차를 준비하고 테이블을 정리한다고 생각해요? 바로 우리처럼 힘들게 살아가는 직장인들의 시중을 들어주면서 휴식하게 해주고 자신의 삶을 되찾게 해주는 거잖아요. 몽명에게서 당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던가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상사가 테이블을 뒤엎고 찻잔을 깨버리며 괜히 생트집을 잡으면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참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원래 검으로 결투해 당신이 몽명에게 사과하게 하려 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진심으로 어린 사장에게 사과하고 싶어. 다 알았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이번 검투는 계속할 필요가 없어졌어. 분야 후에 어린 사장과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사과하러 가겠어. 됐어. 스코트 씨가 이미 반성하고 있잖아. 고마워. 여협 마치 세븐스. 내일부터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겠어. 차를 마시고 신문을 보며 여유를 즐기고 자유롭게 우주를 유람할 거야. 이제 그만 어린 사장에게 사과하러 가야겠군.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줘서 고마워. 이 거지 같은 컴퍼니 일은 시간을 내서 생각 좀 해볼게. 조심히 가. 피곤해. 이렇게 피곤한 건 정말 오랜만이네요. 마치 세븐스 씨, 부탁으로 맛있는 거 사주셔야 해요. 물론이지.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